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서울 한빛시장의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됩니다. 12살 소년 민우가 국수를 먹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체크카드를 내밀었죠. 하지만 카드는 무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폭발했습니다. 야, 거지 새끼야.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 당장 꺼져. 여기가 공짜 밥집이냐? 순간 시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애가 왜 혼자 돌아다녀? 진짜 불쌍하긴 하지만. 부모는 뭐 하고 저래? 애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애 방치하면 큰일 나. 민우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차갑고 잔인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6살 한서윤이었죠. 자신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분식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라면 2그릇과 김밥, 우유까지 샀습니다.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넸죠. 얘야, 이거 먹어. 많이 배고팠지? 천천히 따뜻하게 먹어야 해.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꿈인가요? 아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맺혔습니다. 서윤은 민우의 더러워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어느 거대한 대기업 본사에서는 심각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세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한 남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의 조카가 또 사라진 거였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한빛시장, 서윤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세빛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커다란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빛병원 수납창구에서 차가운 통보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윤 씨, 치료비 계속 연체하시면 할머니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요. 서윤은 깊은 절망감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반년째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고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인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절당했죠. 서윤은 병원을 나와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연달아 내쉬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서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는 서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작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죠. 누나, 사실 나도 가족이 없어. 집도 잃어버렸어. 서윤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어. 민우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이 깊이 아팠죠.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이 어린아이까지 이런 처지라니. 그럼 집 찾을 때까지 같이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요? 고마워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둘 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한서윤 맞아? 고개를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최지연이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정장에 비싼 핸드백을 든 완벽한 모습이었죠. 지연아, 안녕. 오랜만이네. 나 대명산업 매니저야. 월급 500만 원. 지연은 일부러 과장되게 자랑했습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연은 줄곧 서윤을 노골적으로 질투해왔었거든요. 성적도 인기도 모든 게 서윤이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쳤죠. 너는 뭐 해? 아직도 취업 못했어. 구직 중이야. 그럼 잘 됐네.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거든. 추천해 줄게. 지연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병원비와 민우를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지연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서윤을 짓밟을 완벽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틀 후 대명산업 면접장에서 서윤은 극도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 사이에 지연이 있어서 의외였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민우는 면접장 밖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살기로 한 이후 늘 붙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첫 질문은 서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윤 씨,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이는 누구인가요? 혹시 미혼모신가요? 면접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죠. 답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력서를 보니 알바 경력만 있네요. 정식 직장 경험은 없고요. 지연은 일부러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지연의 눈치를 보며 서윤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병원비와 민우를 위해 이 일이 절실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윤태아였죠. 그는 서윤의 품위 있고 의연한 그녀의 자세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좋아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지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서윤을 회사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윤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서윤은 민우와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누나, 면접 어땠어? 괜찮아, 민우야. 합격했어. 서윤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좁은 고시원에서 서윤과 민우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든 일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우야. 앞으로 함께 꼭 행복하게 살자. 서윤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하루였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않았죠. 민우도 생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 깊이 행복했습니다. 대명산업 첫 출근 날, 서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처음부터 서윤에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복사 업무만 시켰죠. 그것도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들만 골라서 말입니다. 서윤아, 이거 다시 해. 실수투성이네. 역시 알바만 하던 사람은 달라. 지연은 의도적으로 서윤의 업무에 트집을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서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미혼모 맞다면서. 아이 아빠는 어디 갔대? 알바만 하다가 와서 일 못하는 거 당연하지. 서윤은 이 모든 악의적인 모욕과 따가운 시선을 참고 견뎠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자신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완벽하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지연은 중요한 발표 직전에 핵심적인 자료, 파일을 몰래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머, 실수했나? 파일이 없네? 서윤아, 너 백업 안 해뒀어. 발표는 완전히 망쳤고 팀원들의 거센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연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해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신입사원 윤태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태아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태아도 서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서윤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역시 경력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래서 검증 안 된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동료들의 따갑고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서유는 화장실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민우와 병원비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유는 거울 속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꼭 견뎌내겠다고 말이죠. 주말, 지연은 서윤을 억지로 루체호텔 동창회에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 성대한 모임이었죠. 얘들아, 서윤이야,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동창들이 서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에 분위기는 급변했죠. 아, 그런데 얘는 미혼모야. 저기 있는 애가 아들이래. 민우를 가리키며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어머, 정말. 아빠는 어디 갔어? 요즘 미혼모 많다더니 진짜 있네. 아이 진짜 불쌍하다. 조롱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서유는 민우를 꽉 안았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민우가 우연히 윤태아와 마주쳤습니다. 태아는 동창회 행사가 열리는 호텔을 지나가던 중이었죠. 너 누구야? 태아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태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 민우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었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태아는 민우를 꼭 안았죠. 삼촌, 나 이제 예쁜 누나랑 같이 살아. 삼촌도 마음에 들 거야. 정말. 그 누나가 누구니? 한서윤 누나야. 삼촌, 이참에 결혼해. 민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태아는 깜짝 놀랐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거든요. 서유는 병원비 때문에 동창들의 모든 모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 대명산업에서 일해. 물론 말단이지만 지연이 비꼬듯 답했습니다. 참 안 됐다. 그래도 열심히 해. 동창들은 서윤을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서윤은 병원비 때문에 모든 걸 참아야 했죠. 지연은 그런 서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삼촌에게 서윤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삼촌이 도와줄 수 있어. 태아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조카를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시간에 서윤이 민우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태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동창회장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서윤을 보며 태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죠. 누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맞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누나는 괜찮아.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아이는 마음속으로 삼촌에게 부탁했습니다. 누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한편 윤태아는 서윤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카가 그토록 아끼는 여성이 바로 자신이 감동받았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태아는 서윤이 몰래 세빛병원에 익명으로 할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서윤 씨, 익명의 후원자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누가 그런 일을?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누가 도와준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서윤을 더 큰 루체호텔 동창회에 또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성대한 모임이었죠. 서윤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온다더라. 대명홀딩스 회장님이래. 지연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별 관심 없이 민우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호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대명홀딩스 회장님이시네. 윤태아 회장님. 동창들이 모두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본 그 신입사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태아는 서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죠. 최지연 씨, 당신이 우리 자회사 직원이군요. 아니, 당신은 신입사원인데. 지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다음 말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런데 당신이 모욕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연인입니다. 순간 호텔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을 바라봤죠. 동창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 갑질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습니다. 태아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회장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태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죠. 동창들도 급격히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고는 지연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죠. 민우가 태아에게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삼촌, 누나 좋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윤태아 회장의 조카였다니. 서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죠.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명홀딩스 회장의 조카를 돌봐준 사람을 모욕했던 것이었죠. 태아는 서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대명홀딩스 본사의 웅장한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태아가 그녀를 경영기획팀의 핵심 인재로 직접 발탁했거든요. 서윤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우를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태아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세요. 태아의 진심 어린 격려였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세빛병원 치료비는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서윤과 민우는 윤태아가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아름답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했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과 민우만의 독립된 방까지 있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누나,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꿈 같아.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벚꽃길에서 세 사람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태아, 서윤, 그리고 민우였죠.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누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민우가 태아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삼촌이 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누나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태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죠. 그리고 서윤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태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프러포즈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완벽한 가족이야. 서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가운데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서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세상은 때로 춥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껴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감동적이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